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찾은 누군가의 얘기를 대충 매듭 지어주면서 영혼 없는 웃음 지어보신 기억, 누군가의 그런 웃음을 본 기억 다들 많으실 겁니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면 우린 얼마나 많은 일을 대신에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빠지고 삭막해지는 거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시간을 훔치는 회색 인간을 조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014년의 첫 평일 1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읽으신 분들은 읽으신 분들대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또 그런 대로 꼭 한번 펼쳐보고 싶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이 뭔지, 시간이 뭔지, 인간성이 뭔지를 고민하는 동화.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문화사 등에서 나온 미하엘 엔데의 뭐뭐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판 기획자 박현경 씨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정말 형식적인 새해 인사입니다. 네, 예, 그러시네요. 아무튼 진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도 네. 뭐 시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다들 이 청취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모두 다 이렇게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모모라는 책. 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읽어는 보셨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슨 생각, 무슨 고민을 했었는지 읽으면서 네. 그런 기억을 떠올려 주시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새해 첫 방송이고 네. 첫 책인데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읽고 다시 한번 어떤 책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면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읽었었지만 다들 아마 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새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친구들도 모이고 못 봤던 사람들도 보는데 그런 가족들한테 뭐냐면 자기 아이들한테 뭐 조카한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설명을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모모는 그 미하엘 엔데라는 저자의 작품이고요. 73년도 작품입니다. 좀 오래된 작품이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나 뭐 학생들한테 많이 읽힌 작품이고 베스트셀러였고요. 유명 드라마에서 네. 인기 드라마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나 봐요, 책이. 네, 그러면서 좀 또 성인들한테도 히트를 쳤던 최근에요. 그랬던 책이고요. 부제라기보다 이제 그 설명이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거든요. 부제가 되게 환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모모 읽으셨었죠, 전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도 이건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저도 모모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전에 그래 맞아 그 잘 얘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모모라는 애가 이런 네. 생각을 이제 듣고 읽었는데 정말 한편에 완벽하게 짜여진 소설이고요. 그 안에 또 조그만 신화 같은 어떤 다른 원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큰 줄거리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그 한 원형극장 예터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마을에 예전에 세워진 원형극장이 다 허물어진 거기 예터에 폐허가 된 극장 뭐 이 정도? 그 원형극장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지만 아주 작은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예. 그런 곳에 한 모모라는 소녀가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거기에 허물어진 방 같은 데다 자기가 나름대로 방을 꾸미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걱정해주고 너는 부모님이 계시니 뭐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글씨도 못 쓰는 글도 모르는 친구인데 8살 정도 된 친구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 나이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녀가 거기 살게 되면서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모아에게 찾아가서 자기 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가정 불화가 있건 친구의 문제가 있건 고민이 있건 간에 다 하는 말이 그냥 그 주문처럼 모모한테 한번 가보게. 네. 이게 이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제가 읽어드릴 텐데 모모한테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 표현이 되냐면 뭐 그 별거 아닌 재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 이렇게 생각할 독자도 많으리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질문이나 말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라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수줍어한 사람이건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건 억눌리건 사람이건 모모한테 찾아와서 모모의 눈을 보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게 되면 갑자기 거침없이 대담한 사람이 돼서 수줍음도 있고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한테 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녀였어요. 근데 모모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듯이 진심을 다해서 들어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대화법인데 그 마을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예요. 모모라는 사람이. 근데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뭐 연말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뭐 연말연시라서요. 예, 그것도 그렇고 평소에도 일할 때도 사람들을 만나지만 업무상으로도 만나지만 참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위주로 듣거나 네. 뭐 남이 뭐 고민을 털어놨을 때도 일단 이제 충고를 해줄 생각 아니면 조언해줄 생각부터 먼저 막 머릿속에 굴리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 사람 말은 제대로 안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그 대화나 제대로 된 어떤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조언이라는 거는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대답을 내놔주는 거죠. 이 미하엘 엔데라는 저자가 이 모모라는 소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모모라는 친구한테 많은 친구들이 있고 어린애들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한데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있어요. 근데 도로 청소하는 배포라는 할아버지인데요. 네. 이름이 도로청소부 배포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그 관광 안내원 기기라는 친구인데 원래 기롤라모라는 친구인데 이제 그냥 직업 없이 뭐 제주도 좋고 이런데 그 동네에 온 사람들 관광객들한테 막 접근해갖고 막 여기 안내해주겠다고 막 얘기 지어내고 사기꾼처럼 막 이런데 자기 얘기를 막 지어내니까 그건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로 이제 살아가는 친구인데 이 배포라는 할아버지가 도로청소부. 네, 도로청소부인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도 또 굉장히 와닿는 내용인데요. 이제 도로 청소를 할 때 이 할아버지는 막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빗질하고 한 번 호흡하고 한 번 하늘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생 이렇게 도로 청소를 해왔으니까 오늘 모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수도 굉장히 적으신데. 그래서 이 배포라는 분이 할아버지는 말수도 적고 굉장히 수줍고 이런 분인데 말 한 번 누가 질문을 하면 네. 그 질문을 꼼꼼히 생각했다가 제대로 된 질문 다 대답을 하려고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이런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배포가 모모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일생 동안 그 도로 청소를 했겠죠. 그러면서 얘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지 않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빗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참 또 쉬었다가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빗질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다음 일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보통 우리들하고도 맞는 얘기인 게 우리 사실 회사 다니고 똑같은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수처럼 회사 갔다가 똑같은 일 처리하고
이제 뭐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숨이 턱턱 막히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초반에 이 소설의 초반에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그때 많이 있었고 그런 시간을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있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마을에 시간 도둑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회색 신사라고 나오는데요. 회색 신사. 어디에는 회색 신사라고 표현이 되고 회색 인간으로 설명이 되는 데도 있다고. 네. 회색 신사 회색 중절모를 쓰고 회색 가방을 들고 머리는 대머리인데 잿빛 얼굴이라고 하는데 회색빛 얼굴 이제 무채색의 인간인 거죠. 근데 나타나서 굉장히 좀 또 회색 그 승용차를 타고 어느 순간 이제 마을을 점령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일은 일반 사람들에게 시간을 뺏는 일입니다. 이제 시간을 뺏는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이발사한테 접근을 하는데 이발사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몇 살까지 살고 싶냐? 그러면은 전 1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1분은 60초니까 해서 다시 초로 해보니까 22억 초가 되는 거예요. 22억 초 중에 22억 초가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유리판에 이렇게 쓰는데 22억 초 어마어마한 시간의 재산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당신이 허비한 시간을 한번 찾아보자. 하루 몇 시간 자냐? 그러니까 전 8시간 잡니다. 그럼 당신이 몇 살이냐? 42살이다. 그러면은 42살을 해서 8시간씩 하니까 4억 초가 넘는 거예요. 그동안 4억 초를 소비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혼자 병들어 계시니까 어머니 쪽 수발 들고 하는 시간 몇억 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그동안 42살 사는 동안 시간을 절약한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낭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흠모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해서 맨날 이제 꽃을 갖다 주는데 그 여자랑 결혼할 가망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허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색 신사 얘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70살까지 살려면 이제 남은 시간을 절약해서 그 시간을 은행에 저축하게 되면 당신이 몇 년, 10년 뒤건 20년 뒤건 그 시간을 빼서 이자가 불려서 연금처럼요. 시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무 시간을 마음대로 썼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덜컥 들면서 이제 그 연금 같은 시간 저축은행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발사니까 막 즐겁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발대주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이제는 시간 절약해야 돼. 남는 시간을 빨리 저축은행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발하던 거를 손님한테 막 10분, 20분 만에 빨리빨리 하고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 여자한테 흠모하던 여자한테도 찾아가지도 않고 이제 그 시간도 아까워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편지 한 장으로, 편지 한 장으로 그냥 다시는 못 가겠소 이렇게 보내고 일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런 회색 신사들이 이 마을을 점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 Z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숫자를 불리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 사람들이 다 바빠지고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모가 있는 그 원형 극장터에 점점 사람들이 안 오게 되고 모모는 아이들만 이제 어른들이 바빠지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원형 극장은 어린이들만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본인들의 마음속에 차이는 분노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이 자기 놀아주냐고 버림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놀아도. 그래서 이제 꾀를 내어서 피켓을 들고 우리가 어른들한테 시위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건 나쁜 것이다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막 써갖고선 엄청난 애들이 모여서 도시를 도는데 그거를 회색 신사들이 알게 되고 드디어 이제 모모한테 어떤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모모가 주동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모모한테 행동을 개시하게 된다. 모모가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도록. 이제 모모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회색 신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에 이제 달래려고 그 인형 예를 들면 이제 마론 인형 같은 건데 큰 인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놀아라. 근데 모모는 그런 게 처음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갖고 놀려고 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인형이 한마디를 난 시간이 없어. 빨리 나한테 부족한 걸 다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기계 인형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뭐 하다가 더 이상 재미가 없구나. 근데 버리기도 이제 싫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아이들을 키우면 로봇도 사주고 뭐 인형도 사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발도르프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꽤 있으신데요. 네. 혹시 뭐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네, 미아일랜드가 그 이력에 그렇게 써놨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학원 보내고 뭐 미술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냥 놀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학교 들어가서 한글 배울 때 그냥 배우고 그 전까지는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하고. 근데 노는 게 주 목적인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좀 초조해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긴데 그 인생 동안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식으로 아니면 할 일을 던져주고 그 애들이 뭐 로봇이다 로봇 조립한다 그러면 설계도에 맞춰서 그걸 조립하다가 하다 보면 이제 시시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보면 또 다른 로봇이 비슷한 뭐 XYZ 뭐 요즘에 뭐 유행하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로봇이 나타나고 또 그걸 또 조립하고 나면 다음 로봇이 나타나고 전혀 상상력이 없는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색 신사들이 이 마을에 퍼뜨리는 병이 있는 거야. 전염병 같이 병이 지루하고 외로운 병을 주는 거예요. 지루한 시간. 같이 그 인형을 갖고 놀고 있건 어른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건 더 이상 친구가 없어지고 같이 얘기할 상대가 없고 나는 점점 바쁘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루한 시간이라는 병을 주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시간마저도. 그래서 이제 모모가 그거를 과감히 뿌리치고 나는 싫다라는 이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회색 신사도 이 모모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막 하고 있었는데 모모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실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네들의 시간을 훔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하고 도망을 치게 돼요. 근데 그 회색 신사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네. 우리는 인간의 일생을 먹고 살아간단다. 하나 진짜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간은 말 그대로 죽은 시간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 시간은 진짜 주인의 시간일 때만 살아있다. 자기네는 이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그 시간을 먹고 사는 이제 거머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회색 인간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저당 주면서 그 시간이 죽은 시간이 되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결국은 이제 다 사람들이 떠난 상태에서 어느 거북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북이가 등에 뭐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이제 모모가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시간 전체를 관장하는 호라 박사라는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거북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호라 박사는 시간과 죽음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저마다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일평생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 시간을 이렇게 계속 나눠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색 인간들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모를 부른 건데 모모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제 불러들인 건데 이제 거기서 모모는 시간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의 비밀은 그 이제 호라 박사가 알려준 건데, 모모가 그 호라 박사네 사원에 그 집에 가게 되는 길이었는데요. 그게 언제나 없는 거리를 통과해서 아무데도 없는 집이라는 곳에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없는 길을 통해서? 언제나 없는 거리를 아무데도 없는 집. 예. 근데 이제 그 호라 박사 얘기는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가 있고 그리고 빛을 보기 위해서 눈이 있듯이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보내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않고 1분 1초라도 어떤 이제 사람마다 영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휴지처럼 지나간 시간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가슴으로 느껴야지만 시간이라는 게 살아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의 비밀이고 그래서
모모는 거기서 황금빛 시간의 사원이라는 곳에 가는데 사람마다 한 명 한 명마다 그 황금빛 시간의 사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모는 자기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게 되는 건데 이제 굉장히 이제 동화 같기도 하지만 한 시간 한 시간에마다 꽃이 폈다가 사라지고 폈다가 사라지고 하는 시간의 사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매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도 같이 울려 펴지는데 매 모든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잊어버리고 가슴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황금 시간의 사원, 네, 예, 거기에서 그 꽃이 한 시간에 한 번씩 피고 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여기 소설 속에는 네. 이제 시각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어느 이제 방에 갔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하늘에서 빛이 막 쏟아지면서 연못이 네. 있는 거예요. 그 연못에 커다란 하늘에서 내려온 추가 있는데 어디 추도 이제 걸려 있는 추는 없는데 네.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있는데 그 추가 이쪽 한쪽 편에 왔을 때 갑자기 꽃이 아름다운 꽃이 착 폈다가 추가 저쪽 중심으로 갈수록 꽃이 이제 시들었다가 저쪽 편으로 가니까 또 꽃이 하나가 이제 탄생하고 있는데 그 꽃이 처음에 이제 꽃이 추가 와서 너무나 아름답게 탐스럽게 피었다가 사라질 때 모모가 어떻게 너무 꽃이 사라지고 있어 했는데 결국 또 추가 저쪽 반대편으로 왔더니 거기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더니 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점점 더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게 이제 계속 시간이 탄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시간이 탄생하는 네, 거. 매 시간 점점 더 아름다운 시간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웅장한 음악도 들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시간의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라 박사한테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모모가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사람들의 시간이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다,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8살짜리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모든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너만의 시간이야.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의 지금 네가 본 것 같은 시간의 사원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보질 못했고 모모가 이제 먼저 봐줬고 일반 사람한테 오픈하기 힘든 그런 이제 비밀의 사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모가 난 돌아가서 이 얘기를 모든 사람한테 해주고 싶다. 네. 했더니 이 호라 박사가 그게 말이 차오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네가 지금 본 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예. 이제 본 광경을 네가 네 언어로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고 사람들이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맛있는 걸 먹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1년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그 황급빛 사원에서의 하룻밤은 이제 일반 우리 세계에서는 1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미 이제 다 바쁜 사람들이 돼서 시간을 다 도둑 맞아서 더 이상 이 원형 극장터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친구 중에 친했던 그 아까 관광 안내원 기기라는 친구는 너무나 유명한 연설가 같은 사람이 돼서 아주 훌륭한 저택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도로청소부 할아버지는 모모를 찾으려다가 정신병원에 수감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모모가 그 시간 도둑들과 맞서서 시간을 되찾아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뒤도 흥미진진하긴 한데 예. 이제 이 책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 시간을 되찾고 이런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설적인 내용이 가미돼 있고요.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회색 신사들이 과연 없는 건가?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뭐 보이지 않듯이 잠입해서 어느 순간 다 점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회색 신사들이 우리 마음속에나 아니면 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 다그치면서 이제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을 막 1분 1초라도 헛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감시를 한다든지 또 고용인들은 저 고용주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일을 하고 결국은 이제 기롤라모라고 아까 기기라는 친구가 대단한 연설가 이야기꾼이 돼서 대저택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모모를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꿈을 이루는 것 같아. 이루는 거야. 네. 나는 꿈을 이뤘지만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시간에 쫓기고 있고 너랑 대화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시 옛날에 가난뱅이 거지 기기로 돌아가는 기롤라모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 삶을 그냥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막 달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뭐 부유하든지 아니면 명성이든지 뭐가 있겠지만 결국은 친구를 잃고 시간을 잃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건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없고 그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지루함. 시간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관건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시간을 뭐 일을 하면서 즐거움 아까 베프 할아버지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예.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한테 귀 기울여주고 모모처럼요. 네. 그 정말 살아가는 게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귀 기울여 주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도 고민이 있을 때 뭐 그 사람한테서 뾰족한 방법을 답을 수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누군가한테 털어놨는데 이 사람이 정성껏 들어줬다는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죠.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아주 환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소설에. 네. 참 근데 그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점점점 그런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기도 하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할 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모가 이제 사람 다 떠나고 아무리 예. 귀 기울여진 귀가 있었어도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많은 시간을 오히려 이게 무슨 벌 같은 느낌. 이 많은 시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드려주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너무나 외로워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막 얼굴은 보고 있고 일은 하지만 얘기할 생각도 없고 너무 바쁘니까 또 들어줄 시간 귀도 없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이 2014년의 첫 평일, 첫 네. 근무일인 분들 많을 텐데 적당히 요령 좀 피시면서요. 네. 동료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시고 네. 시무식들을 많이 하시겠군요. 네. 예, 그거 끝나면 또 슬슬 릴렉스도 하시고 네. 하면서 이런저런 여유로운 시간도 생각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네, 네. 네, 재밌는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2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미하엘 엔데의 모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